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이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린이날 부모님의 역할, 열심히 잘 하고 계셨을 거고 또 이미 어린이라고 하긴 어렵게 장성한 아들 딸들을 볼 수 있는 또 시간,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었던 부모님들도 계시겠죠. 자, 저도 이 방송 영상을 끝나면 시골에 계신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야 되겠네요. 오늘 전화를 아직 못했네요. 자, 이제 우리 시장이 이제 4월 말부터 조정을 보이고 시작을 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글로벌 시장이 순차적으로 조정을 보이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서 또 그 조정의 이유들이 또 나타나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 시장은 휴장인데, 그죠? 미국 시장이 어제 이 앨런 재무장관의 이 제로금리 종말과 관련된 이야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나스닥이 2% 떨어지는 흐름 보였기 때문에 마음이 좀 편하지 않는 이 휴일을 보내고 계셨을 분들도 계시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시장의 움직임 흐름은 박스권 시장의 연장이다. 그런 가운데 섹터 로테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이제 그렇게밖에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자, 사실 이제 5월이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5월 달에는 이제 주린이는 쉬어라. 그죠? 세일, 바이, 스테이, 5월 이야기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월은 변동성이 클 수 있는, 특히 하락 변동성이 나타나고 하락 박스권 흐름들이 전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 경험이 작은 분들은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5월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미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주식 매도와 관련된 여러분들은 도대체 언제 매도할 것이냐 라는 부분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 자, 이제 그러한 생각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그거 먼저 전에 한번 이제 그 기술적 흐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시장 이제 화요일 날 우리 시장이 나름 양봉을 만들어냈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3,1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지를 보일 것이냐, 그죠? 그런 부분에 이제 이 상단에서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냐, 아니면 이 큰 박스에서 움직일 것이냐는 기로에 놓여져 있는 부분이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자, 이제 그러한 흐름들 속에서 우리 시장이 사실 이 5일 연속 음봉, 거의 6일 연속 음봉에다가 양봉을 만들어낸 이 조정이 나오는 4월 말부터, 그죠? 5월 3일까지 이 조정 이후의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을 한번 보게 되면, 이제 다우지수 일봉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 계속 옆으로 정체하는 현상이고, 나스닥은 뒤늦게, 그죠? 우리 시장보다 뒤늦게 떨어지고 있고, 대만도 뒤늦게 떨어진 상황이죠. 그죠? 대만도 역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상해나 니케이는 장이 열리지 않는 부분이니까 오늘까지 이런 모습들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장이 다소 먼저 한 3, 4일 먼저 조정이 빨리 일어났다. 그죠? 그건 공매도 재개 그 부분하고 또 연계되면서, 그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그건 이제 지난 이야기고, 궁극적으로 미국 시장이 어제 모습은 어땠느냐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어제 모습을 보게 되면 애플이나 아마존, 테슬라 이런 쪽 라인 부분들, 대형 기술주들이 대부분 약세를 보였죠. 그죠? 애플의 주가 보면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오는 상황이고, 그죠? 또 거기다가 아마존이 그나마 센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역시 고점 돌파를 못하고 내려와줬고, 그러니까 조정의 양상, 조정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조정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그 흐름 부분에 있어서 이유를 자세하게 보여준 부분이 어제 뭡니까? 앨런의 이야기죠. 앨런 미 재무장관, 금리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
그죠? 이 발언입니다. 사실 앨런 재무장관이 지난해 12월 1일 재무장관에 지명된 후에 이제 그 처음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라고 하는 부분. 사실 제롬 파월 그 의장,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제로금리를 동결하면서 금리 인상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 부분 이야기, 그 이야기에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 미국 재무장관인 앨런이 경제 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를 다소 올려야 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런 부분들이 기술주들의 타격을 입힌 거죠. 자, 사실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부담 부분은 사실 나온 겁니다. 왜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여러분들 그 한두 달 전에 미국 국채금리 매일 뉴스에 나왔을 때 연상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왜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약 6천조 원, 그죠? 우리나라 돈으로 약 6천조 원 부분을 부양책을 처리를 했어요. 6천조면 뭐 사실 저도 감이 전혀 안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로 또 4조 달러, 약 4,496조. 그러니까 총 보게 되면 거기 뭡니까? 조다면 경인가요? 일경인가요? 그죠? 엄청난 돈을 푸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6% 급등하는 등, 그죠?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연준 목표치가 2.0%인데 2.6%니까 뭐 4월 달 그리고 5월 이제 그 수치 흐름으로 보게 되면 3%가 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담감, 그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백신 접종을 하면서 경제 재개에 대한 부분, 그런 기대감, 거기에 고용의 확대, 그리고 소비의 급증,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흐름들 속에서 앨런 장관의 이런 발언 부분은 사실 참 주시장으로 보게 되면 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뭐냐?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 그러니까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건 자산 매입 축소, 이런 부분들을 두고 분명히 시기상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재무장관은 그것에 반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물론 재무장관이 이날 오후 월스트리트 저널이 주최한 CEO 협의회 및 서밋 행사에서 금리 인상을 예측하거나 권고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연준이 대응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한 발짝 물러서긴 했어요. 자, 이제 그런 부분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시장에 부담을 일정 정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댈러스 이 여는 총재가, 로버트 캐플런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이 마켓워치와 인터뷰에서 자산 매입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는 게 합리적이라 이러면서 테이퍼링을 주장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자, 이제 사실 그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 투표권도 없고, 그리고 원래가 매파적 성향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았는데, 이 앨런 재무장관의 발언은 그 발언의 강도, 그죠? 발언자의 그 위치가 미국 재무장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죠? 자, 이제 이런 부분인데, 자, 이제 그런 부분이라면 사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저 발언이 상당히 큰 부분에 있어서 금리에 대한 부담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요 정도로 뭐 전일 0.011 그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다? 그죠? 최근 잘 보시면 최근 한 달로 보게 되면 뭐 최근 3개월로 보면 뭐 요쪽이죠. 그죠? 요 3월 달에 1.726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폭으로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은 조금 뭐 의아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일정 정도 뭐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분명한 상황이긴 해도 그러한 미국 시장의 돈풀기, 과세, 증세 뭐 관련 이슈로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죠? 일정 정도 그 선행적 흐름에 있어서의 이 부분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꼭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죠.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그 이 주말이 아니라 이 5일 부분에서 나온 뉴스들을 보게 되면 사실 이 도쿄 올림픽을 열 수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죠?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확산세가 가라지 않고 있는 일본의 상황, 코로나 거기에 또 인도도 30만 명이 넘는 일일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그죠? 이 미국 혼자 독야청청 백신 접종을 했다고 나아질 수 있겠느냐? 또 하나 그죠? 그리고 백신 접종과 그런 부분을 통해서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될 수 있겠느냐? 저는 그것은 좀 쉽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뭐 변종이든 뭐든 간에 계속해서 이런 질병과 관련된 그 뭐 이 코로나 뭐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면 또 다른 질병은 안 올 것이다라는 부정도 없는 거고 하여튼 뭐 그걸 미리 우려한다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 앨런 재무장관의 발언 부분은 분명히 성장 섹터 기술주들에게 부담 요인이긴 한데 그러한 시장의 영향치고는 뭐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그렇게 너무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다만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부분들은 뭡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전에 시장이 상승했었던 속도나 기대 수익률 이런 부분만큼 큰 폭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장도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4월 말부터 여러분들께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우리 시장의 지수 자체는 사실 자 이제 2월 섹터 종목 흐름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입니다. 무슨 거냐면 화요일 날 우리 시장이 반등하는 데 있어서 그죠? 오히려 그동안 셌었던 조선 섹터나 뭐 원전 뭐 이런 부분들 건설 이런 부분들은 약했고 반면에 현대차, 기아차 그죠? 현대차, 기아차가 나름 반등을 했죠, 그죠? 시장이 약세인 상황에서는 오히려 현대차, 기아차가 뭐 그래 보니 그죠? 종합주가지수 3,266포인트 찍었을 때 고점에 비하면 지금 엄청나게 내려와 있는 상태죠. 실적은 좋은데 차량용 반도체 이 쇼티지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담을 느끼면서 약세를 보였는데 이전 저점은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월요일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 쪽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먼저 하락하고 내려와서 이전 고점 라인에 놓여져 있는 섹터 분명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기아차도 마찬가지죠. 그죠? 기아차의 차트도 이전 저점 부근 근처 와서 근데 그러면 이게 이렇게 싹 올라갈 거냐 그런 부분은 아직은 아닌 거고 그죠? 다만 이제 가격 매력이 좋은 섹터가 가격 매력이 있으면 반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보여줬잖아요. 그죠? 기아 같은 경우에는 EV6가 유럽 사전 예약을 7,300대를 돌파하면서 흥행 돌풍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의 흐름들,
그런 반면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실현했었다고 했었던 이 네이버나 카카오, 그죠? 이미 앞선 동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기업들이 금리가 좀 올라간다고 해서 이렇게 급락을 하러 내려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2차 전지 쪽 라인 부분에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도 세졌죠. 그죠? 그리고 또 제가 10만 5천 원, 10만 7천 원 이 라인에서 이 실현했었다라고 하는, 그죠? 2차 전지 LNF를 참 제가 죄송합니다. 이 주가가 참 이 이름을 치면 타자도 그렇고, 그죠? 이날 이 실현을 했다. 그러면 이전 요 가격 정도 들어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또 급락을 했잖아요. 10만 8천 원에서, 그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급반등이라기보다는 올라왔다 내려왔다를 반복하면서 기간 조정이 가겠죠. 그죠? 전해질 업체인 동아기업이나 이런 쪽 라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제 뭡니까? 박스권 흐름들이 섹터별로 좀 전개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이제 그런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이제 오늘 미국 시장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지켜봐야겠지만, 그죠? 우리 시장의 종목별 흐름이나 섹터 간 로테이션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 전체적인 시장 흐름으로 보게 되면 반도체 소부장도 마찬가지죠. 그죠? 반도체 소부장도 제가 유진테크나 이 이어테크닉스나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을 실현했다. 그때 영상들 여러분들 보시면 거기가 대부분 다 고점 근처였던 거 보실 겁니다. 그죠? 그런 유형이 고점을 보이니까 또 막바지 조선 섹터라든지 건설 섹터가 휘날레를 날리면서 또 고점을 만들었고,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있어서는 어떤 섹터가 순환 흐름으로 들어올 것이냐. 그죠? 문화 콘텐츠의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이런 유형 부분들이거나, 또 이제 아니면 그 먼저 실적은 양호한데 조정을 보였었던 이제 IT 반도체 소부장 이쪽 라인 부분으로 조금 추가적으로 밀린다면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는 거고,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시장의 시장 지수 움직임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니케이나 대만, 그죠? 대만도 뒤늦게 하락을 했다. 그리고 일본 시장도 지금 먼저 하락 조정을 보이고 있고, 나스닥이 기술주들이 먼저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들이 놓여져 있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5월은 다소 쉬는 형태의 흐름 부분을 갈 텐데, 그게 월봉 모습으로 보게 되면, 그죠? 이미 뚜렷하게 나왔죠, 그죠? 대만 같은 경우엔 6개월 연속 양봉이다가 첫 달 음봉 조정 5월 지금, 그죠? 그런 달인데 그렇게 조정의 아랫꼬리를 언제 어떻게 달 것이냐 하는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장도 일봉으로는 박스권이고 월봉으로는 지금 대만하고 비슷하게 계속해서 양봉을 내다가 조정 음봉 라인이잖아요. 그죠? 아직은 5월 초이긴 해도, 그러면 양봉으로 이렇게 진행될 때는 따라서 쫓아가서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조정 흐름이 진행됐을 때 어느 정도까지 조정이 나오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잖아요. 5월 달까지냐 아니면 6월 초까지냐 월봉 모습으로는. 그러니까 시장의 큰 모습으로는 올라갈 때는 접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월봉의 흐름 부분이 이렇게 크게 진행됐다. 그리고 2021년 들어서서 사실 3266포인트 찍고 나서, 그죠? 1월 달에 찍고 나서 1월 11일입니다. 이 달이 1월 11일 날 찍고 나서 지금 왔다리 갔다리를 병행할 때, 그죠? 전 종목, 전 섹터가 같이 오르면서 이런 양봉을 보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다는 건 뭐였어요? 섹터 간 로테이션이 발빠르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죠?
뭐 2차전지 소재가 신고가를 내고 효성 첨단 소재나 효성 그룹주들이 신고가를 내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네이버 카카오가 신고가를 내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뭐 그 이후에 이 조선섹터라든지 신고가는 아니지만 52주 신고가 그죠? 뭐 건설이라든지 52주 신고가를 내면서 철강도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단기적으로 섹터가 강하게 들어와서 클라이막스를 칠 때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이나 매도를 해서 그 섹터 부분이 쉬는 시간을 또 기다려줘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5월 이번 주 뭐 이제 미국 시장이 어제는 약세 오늘은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시장은 이제 목요일 금요일로 들어가면서 뭐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이냐 그런 가운데에서 섹터의 부분을 어느 쪽에 주안점을 두고 봐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죠. 다만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올라갈 때는 지금 시장에 있어서나 섹터 부분에 있어서나 올라갈 때는 크게 접근을 하면 안 된다. 단기적으로는. 왜냐? 그죠? 왜냐? 그 부분은 시장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쉬는 상황, 에너지 보강이 아직은 크지 않다. 그죠? 그런데 더 밀리면 하락을 하면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죠?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잖아요. 왜? 우리 시장이 그냥 꽁으로 올라온 게 아니다. 그죠? 꽁으로 3,000포인트를 돌파하고 올라온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올라왔다. 그죠? 그 올라온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죠? 요 뭐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근거 뭐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 하락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름대로 우리 시장의 이 코스피 퍼 기준으로 봤을 때 12개월 예상 EPS 전망치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올라온 거예요. 그죠? 유동성이 보강되면서 시장이 다소 과열의 움직임을 보인 것도 분명하지만 반면에 기업들의 영업이익 부분이 좋아지면서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죠? 또 연초에는 코스피 퍼가 15배에서 지금 12.9배까지 하락했고 물론 우리나라가 코로나 이전에 11.4배에서 평균적으로 거래된 거에 비하면 조금 높은 수치에서 거래된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3,100 이하의 흐름 부분, 3,000을 넘어서 있는 시장, 코스피 기준으로 3,000을 넘어서 있는 시장 부분이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3,100포인트 이하 부분, 이런 지수가 뭐 사실 큰 영향을 미친 건 아니에요. 2021년 들어서는 오히려 지수 움직임보다는 섹터 움직임, 섹터 로테이션이 더 중요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초보 투자가들, 주린이 부분들은 단기적 매매 부분에 있어서 경험이 크지 않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연속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매번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작년과 같은 시장은 없다. 그거는 주식시장에서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시장이었다. 왜? 코로나를 통해서 뭡니까? 시장이 급락했다가 올라오면서 전 세계가 돈을 엄청나게 풀고 그죠? 그러한 부분들의 흐름들이 진행되면서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다 올라왔었던 상황.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식이 어떤 주식이든 대부분 다 올라오는 상황이었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수혜를 받은 분들이 지금 아무 주식이나 사면 되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시장이 지금과 같은 시장이 원래의 시장입니다. 그 원래의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예요? 철저하게 검증된 섹터와 검증된 종목 부분에 있어서 단기 매매를 병행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단기 매매를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예측과 대응을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5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고 차라리 주진우는 쉬라고 이야기까지 한 이유도 그러한 부분이에요. 진검승부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또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되는 상황.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또 하나 이제 제가 이제 그 MTN 전문가로 활동을 하면서 무료 카톡방도 하고 있는데 광고가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전일 뭐 좀 밤을 새워서 뭔가를 했었기 때문에 좀 아침 새벽 그뭐 6시가 넘어서 잠이 들었는데 뭐 10시 11시에 막 그 장문 그죠? 참 기가 막힙니다. 그거는 김기수를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김기수 방에 들어와서 광고지를 도배하는 그건 뭡니까? 제가 적인 거죠. 그죠? 다른 전문가한테는 그렇게 센 그 광고지를 안 하는데 제 방에만 뭐 새벽이든 밤이든 방을 없애라는 거죠. 그죠? 그 이야기인 거예요. 지네가 광고 홍보할 목적이 아니라 저 그거 알고 있습니다. 어떤 놈이 시키는지도 대강 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폐쇄해 주려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무료 카톡방에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그 인사 말씀을 못 드렸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무료 카톡방은 운영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인사 못 드리고 나온 거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참 상도덕이라는 것도 없고 그죠? 기본적으로 뭐 그 정도로 제가 뭐 그런 뭐 경제 방송이라든지 뭐 이런 그 정의롭지 못한 거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오지랖도 넓어서 그죠?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공공의 적이 돼 버렸어요. 김기수가. 그죠? 그래서 하여튼 뭐 그래서인지 몰라도 광고가 무진장하게 들어오는 흐름들을 보였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고. 그죠? 나름대로 추가하고 나름대로 살아가는 그 방식과 가치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인데 뭐 그런 부분들로 둔다면 그렇게 하라고 냅두죠. 그죠? 자, 여하튼 어려운 5월입니다. 그 5월에 살아남아야 새로운 6월, 7월에 또 여러분들이 빛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5월은 어떻게든 잘 살아남으시면서 그죠? 준비하면서 기회를 포착하는 그런 흐름들로 가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